네, 3월 24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64,000달러 부근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째,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올타임 하이 73,000달러 돌파 이후에 저항을 맞고 이 조정 과정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상황은 되게 심플합니다. 다행이라는 것은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57,000달러 위에 55,000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는 거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6만 달러 위에서까지 지지세가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고, 아쉬운 부분은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6만 5천 달러 부근에 대한 지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고,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은 2021년 고점에 해당하는 69,500달러 부근에서의 안정적인 돌파 테스트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진짜 가장 베스트 상황은 이번 주 주간 종가 마감을 69,400달러 위에서 해주면 완전 땡큐. 다음 주 한 주 동안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물론 뭐 반나절 안에 의미 있는 펌핑이 갑자기 훅 하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수준에서 주간 종가가 마감된다라고 한다라면 상당히 모호한 지금의 어떤 국면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모호함은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무려 73,000달러라는 새로운 고점을 지금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 20%도 안 되는 조정을 받으면서 와리가리 지금 이 프라이스 디스커버리라고 하잖아요. 가격 발견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흐름은 사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떤 단기적인 시세의 오르내림보다는 큰 틀에서 이 시장이 지금 어디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를 좀 공부를 하고, 이 어떤 데일리하게 전해지고 있는 이슈들을 맥락적으로 짜 맞춰서 큰 그림, 대들보에 대한 어떤 인식을 조금 더 강력하게 하고, 그걸 내 전략에 반영시키고, 그런 과정이 조금 중요하면서 동시에 그런 고민을 해보기에 괜찮은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넘버원 플레이어는 블랙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의 1% 이상을 지금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고,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화 펀드 비들까지 출시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의 첫 번째 토큰화 펀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디파이가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저렴하게 이 송금을 하거나 단순 토큰 수합, 교환을 하는 게 핵심이었다라면, 토큰화 펀드라는 것은 더 복잡한 파생 상품에 대한 거래가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가능하다. 블랙록은 이더리움을 선택했다. 왜? 이더리움을 통해서 돈을 벌 거니까. 어떻게? 이런 토큰화 펀드뿐만 아니고 이더리움 현물 ETF를 통해서까지. 그리고 이미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주도권을 잡고 있고, 그래서 블랙록은 지금 투트랙인 거예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알트 대장과 전체 시장의 대장, 이 두 개를 다 헤쳐먹겠다라는 게 블랙록의 그림인 거잖아요. 특히 지금 비들 생태계 참여자들의 면면, 이 시장에서의 베스트 플레이어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당장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코인베이스, 비트고, 파이어블록, 얘기 다 했죠.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지금 블랙록의 이런 계획들을 정리를 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블랙록은 직접 비트코인 홀더가 되는 거고, 그것도 아주 강력한 홀더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고, 전체 유통량의 1% 이상을 2달 반 만에 지금 확보를 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를 통해서 이더리움 현물 홀더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해서 디파이 혁신의 주도권까지 잡으면서 블록체인 시대의 기성 금융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돈을 헤쳐먹어야 할지 그 롤모델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 자산의 토큰화 이슈에 있어서 블랙록이 워낙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니까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 RWA 프로젝트들이 지금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AI 테마가 지금 시장을 주도를 했다라면, 다음번 강세장 국면이 조금 더 본격화되는 상황에서는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가 이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받는 화두로
딱 쓸 가능성. 그래서 AI 테마와 RWA 테마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번 강세장 전반에 있어서 상당히 굵직한, 아주 굵직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바라보면 얼추 이 시장의 큰 기둥들에 대한 어떤 세팅, 인식 이런 게 1차적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로버트 미치닉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되게 선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 블랙록의 디지털 커런시, 블록체인 플랜과 관련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설계자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들 최우선 순위는 비트코인이고 그 다음은 이더리움이다.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낮다. 이 말은 맥락은 우리는 관심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약간 젠틀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블랙록이 시총 낮은 롱테일 토큰 상품을 출시하기는 원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분야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미 블랙록은 24만 2천 개 넘는 비트코인 홀더가 돼버렸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통해서 이더리움 홀더가 될 생각이고,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화 펀드를 출시를 하면서 복잡한 파생 상품까지도 블록체인 혁신을 통해서 단행을 해서 디파이 혁신도 주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가 딱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까지는 이제 블랙록을 통해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또 하나의 관심사는 앞서 로버트 미츠닉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미들급이나 그 이하의 토큰 상품을 어떤 블랙록이 됐든 어떤 다른 대형 기관들이 됐든 출시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블랙록이 지금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밖에 관심 없어 우린,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피델리티를 비롯해서 비슷한 급의 메이저 플레이어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사실상의 올인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알트 ETF들은 세상에 등장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긴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블랙록과 바클레이의 토큰화 담보 결제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지원을 JP모건의 오닉스 블록체인에서 했는데, JP모건이 선택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아바랩스, 아발란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블랙록이 알트코인 ETF를 출시하지 않는다라고 알트코인들이 기가 죽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는 조금 섣부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ETF 다음 타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또 우리 입장에서는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는 그레이스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암호화폐 1세대 자산운용사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세상에 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그레이스케일입니다. 거의 이제 뒤에서 숟가락 하나 얹고 시장에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블랙록이긴 한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그레이스케일이 알트코인과 관련해서 자꾸 최근에 뭔가 이렇게 이슈들을 지금 던져주고 있어요. 최근에는 암호화폐 스테이킹 펀드를 출시한다라고 하면서 9개 프로젝트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앱토스, 셀레스티아, 코인베이스 스테이킹, 이더리움, 코스모스, 니어, 오스모시스, 폴카닷, 세이네트워크, 솔라나. 뭔가 이렇게 이걸 통해서 다음 넥스트, 이더리움 다음에 ETF가 뭐가 될지를 알아맞추긴 어려워요. 그런데 대충 방향성이 보이지 않나요? 예, 저는 여기서 딱 보고 역시 이더리움 다음 타자는 솔라나가 될 수밖에 없구나,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 그러면서 딱 눈에 또 들어오는 거 폴카닷, 새로운 이 강세장 국면에서 주목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세이, AI 테마에 있어서 니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앱토스도 차트가 되게 예쁘던데, 아무튼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왜 이런 종목들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 뭔가 이 판때기가 좀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힘을 못 받는 이유, 조정을 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GBTC 지금 환매 물량이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지금 2달 조금 넘는 이 시간 동안 GBTC에 담겨있던 비트코인
비트코인 현물이 40% 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준으로 GBTC에서 환매 물량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라면 GBTC에서 비트코인이 다 빠져나가는 물론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겠지만 지금의 속도로 계속 빠져나간다라고 했을 때 다 빠져나가는데 석 달도 이제 안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GBTC의 유출세가 지금 완화되고 있지만 이대로 완화 속도가 이어지면서 다 빠지더라도 뭐 두세 달이면 게임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판때기들이 따다다다닥 굴러가는 걸 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장은 블랙록을 비롯한 뭐 피델리티 이런 대형 레거시 금융들이 다 헤쳐먹고 알트코인 중심의 시장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레이스케일이 뭔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지금 이런저런 액션들을 취하고 있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약간 나와 발이 정리가 지금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로버트 미치닉이 이런 얘기, 우리는 다른 거 집중 안 해. 오로지 비트코인, 그 다음 이더리움. 그런데 이런 와중에 그레이스케일은 이런저런 알트 암호화폐 스테이킹 펀드에다가 최근에 그 비트코인 캐시를 비롯해서 7개 코인에 대한 그 알트코인 신탁 펀드 리오픈했잖아요. 재출시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뭔가 이게 지금 나와바리 세팅이 진행되는 과도기적인 과정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까지 선명해질지 언제쯤 그게 명확해질지 모르겠는데 이런 지금 과정 속에서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해야 될 것은 이 정도 리스트만 놓고 관심 종목을 리서치를 해보고 그 중에 몇 개 골라서 중장기로 그레이스케일처럼 대응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또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두세 가지 이슈들이 사실은 우리가 각각 따로따로 짚어봤던 건데 사실은 맥락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되게 재밌는 지금 흐름이 포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건 이제 중장기 대응할 때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시장 전체의 대장인 비트코인이 잘 움직여줘야 하는데 지금 비트코인 일간 차트예요. 이번에 지금 17%대 조정이 나와줬고 과거에 딱 보면은 다 20% 언저리에서 특히 이제 작년 초부터 이번 사이클의 시작 전부터 바라보면 20% 수준에서 얼추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20% 수준으로 빠진다라면 58,000달러에서 9,000달러 그게 아니고 지금 수준에서 조정이 마무리가 된다라면 오케이 갈 길 가자.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갈 길 가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갈 길 가자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진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 조금 더 며칠 당겨질 수도 있고 그런 흥미로운 시점이라는 거. 이건 4시간 차트 일단 예쁘죠.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반등세가 이어져서 상단 저항 뚫어내고 65,000달러 지지받고 뿡 리테스트 어디까지 73,000달러 올타임 하이에 대한 리테스트 이런 그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머스타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 리테스트 하는 것일 뿐인데도 사람들은 불안해한다. 2017년 이때 그리고 2020년 이때도 보면은 올타임 하이 리테스트하고 뚫어내고 조정받고 다시 랠리하는데 21일 정도 걸렸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반복한다라면 곧 랠리가 지속될 것이다. 이제 일주일 열흘 정도 지나는데 뭐 길어봤자 일주일 열흘 정도면 랠리가 이제 지속이 될 거고 그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 비트코인 반감기. 쌍머리 리잘드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이 아직 50일 단순이동 평균 지금 57,000달러 부근이잖아요. 이 아래로 빠지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번 조정은 일시적이고 반감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반감기 전에 약세장이 시작된 적은 비트코인의 역사에 있어서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반감기 전 고점 찍고 반감기 전 되돌림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의 축적 그리고 나서 반감기 본격 랠리 이게 지금 패턴인 거고 반감기 전에 약세장이 시작돼서 반감기를 거치면서 쭉쭉쭉쭉쭉쭉 6, 70, 80% 빠지는 그런 시장은 없었어.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역사의 그 반감기 패턴이라고 불리는 역사적인 패턴을 반복하는 양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유 야 50일 단순이동 평균 지지 잘 받고 있는데 뭔 개소리여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엔비디아와 비트코인과 골드를 비교해 놓은 건데 다시 봐도 재밌어요. 전 이게 비트코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엔비디아, 비트코인, 골드. 뭐 답은 나오지 않았나? 엔비디아로 상징되는 AI, 비트코인으로 상징되는 블록체인과 디파이, 그리고 AI와 블록체인의 융합.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얼추 투자자로서는 상황을 조금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